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독서 놀이 책여행. 여러분들 빨리 연습장이나 독서로 갖고 오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차근차근 다시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기억의 저장고로 기억될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꺼냈으면 좋겠죠? 지식의 보물창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자, 조선의 궁궐 5군데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도는 바로 여러분들 지도하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 누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김정호가 떠오르죠? 김정호가 그린 바로 경조 오부도예요. 가운데 동그란 2호 부분이 당시의 한양입니다. 한양은 서울이죠. 우리가 가보고자 하는 궁궐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는 5개의 궁궐이 있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찾아가 봐요.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양에 자리 잡고 있는 궁궐. 한양은 지금의 서울 중심부에 있던 곳으로 조선의 중심이었어요. 한양은 풍수 지리상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기에 좋고 한강과 넓은 터가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죠. 무엇보다 우리나라 중앙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 중심부에 바로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5궁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경조 오부도는 어디에 있냐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대요. 경조 오부도에 보면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5개의 궁궐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그러면 5개 궁궐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과 형태가 있는지 한번 같이 가봐요. 책 속으로 고고! 이번 여름방학은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궁궐에 가서 한번 옛날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오세요. 자, 5군데 궁궐, 조선의 왕과 왕실 가족이 살았던 곳 궁궐로 한번 가볼게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조선의 5대 궁궐의 모습을 담은 책이에요. 각 궁궐의 역사,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도처에 베풀어진 장식물들을 그림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조선의 궁궐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설명이 너무 자세하고 어려우면 어린이들이 소화하기 버겁고 너무나 간단하면 얻을 것이 없죠. 자세하면서 쉽고 간단하면서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책은 그것을 잘 소화냈다고 합니다. 우리 궁궐을 알고 싶은 부모와 친구들에게 모두 읽기를 추천하는 책, 한 권으로 보는 조선의 5궁궐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책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궁금한 친구들은 사서 봐도 좋고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좋아요. 첫 번째,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은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기를 바란 궁궐이죠. 선생님 여기 경복궁 여러 번 가봤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보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던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등 바로 맨 뒤편에는 경복궁이 있어요. 이 경복궁의 건물은 일하는 곳은 앞쪽에, 휴식 공간은 뒤쪽에 배치를 했고 또 경복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육조거리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길에서는 모든 나란 일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경복궁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 이야기 잘 끝까지 들어주세요.
창덕궁은 왕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궁궐이래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불규칙하게. 창덕궁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자연의 모습 그대로 한 발 한 발 찾아가 보죠. 창덕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옛날과 현대와의 풍경 어떤가요? 조금 색다르죠? 왕의 효심을 담은 창경궁. 창경궁은 동쪽으로 놓였어요. 창경궁에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경원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궁궐에서 공원으로 바뀌었죠. 창경원, 옛날에 동물원이 있었던 곳. 덕수궁,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꾸민 궁궐이에요. 전통 건축물과 서양 건축물이 한 곳에 이루어졌어요. 덕수궁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는 대한제국 이야기가 나와요. 황제의 나라로 선포하노라. 한 발 한 발 찾아가는 덕수궁 이야기. 점점 궁금해지죠? 위풍당당했던 조선의 3대 궁궐, 경희궁. 웅장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희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들 경희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상 여러분이 집중하기도 어렵고 중요한 거, 재밌는 거, 이 역사, 궁궐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들은 꼭 책을 보기 바랍니다. 자, 조선의 궁궐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종묘와 사직단이에요. 이 종묘와 사직단은 조선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통치 이념으로 뭐를 내세웠냐면 유교를 내세웠어요. 유교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모님께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도 효를 다했지. 이렇듯 조상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종묘예요.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사직단은 조선의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경복궁 서쪽에 세운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이죠.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렇듯 종묘와 사직은 임금이 사는 공간인 궁궐만큼이나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고학년인 친구는 종묘에서 지내는 종묘제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종묘제례는 종묘에서 행해졌던 제사의식을 말하죠. 바로 역대 왕과 왕들을 위한 제사예요. 1년에 4번에서 5번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 쓰던 음악이 바로 종묘제례악이에요. 종묘제례나 종묘제례악은 500년 이상 거의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또한 종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기를 바란 궁궐. 선생님이 경복궁이라고 했죠? 앞에 보이는 게 경복궁 건물이에요. 경복궁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후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궐이었어요. 1년에 거쳐 만들어진 경복궁은 규모가 390여 칸으로 아주 소박했죠.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급하게 궁궐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박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 왕들이 금천도 만들고 경회루도 짓는 등 경복궁을 더 위험 있는 궁궐로 만들었대요. 하지만 경복궁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차례 시련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은 임진왜란 때 일어난 큰 화재였죠.
이 불로 경복궁의 많은 부분들이 불타버렸고 그 후 2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시 복원되지 못했어요. 엄청난 사람들과 돈이 들어가는 중건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어 지금의 모습을 찾았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경복궁의 많은 부분이 또 훼손당하고 말아요.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한창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경복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근정정. 근정정은 바로 나랏일을 보는 곳이었어요. 어때요? 나랏일을 보는 곳 위엄있게 느껴지나요? 근정전. 이 세상 모든 일은 부지런해야 하며 왕도 부지런해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태종 때 영재교에서 나라의 처지를 슬퍼하다고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세종 때는 근정전에서 한글을 반포했대요. 1418년 8월 10일 근정정 앞 넓은 조정에는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대요. 한글을 만든 뛰어난 왕 세종은 어도를 걸어 근정전 월대 위에서 주기교서를 읽어나갔어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죠. 조정을 가득 메운 신하들은 천세를 외치며 새 왕의 탄생을 축하해줬고 근정전에서 왕이 된 세종대왕은 1443년에 이 근정전 월대에서 훈민정음을 발표하기도 했대요. 이거와 연관된 곳이 어디라고요? 경복궁. 맞아요. 또 연산군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경회루에서 흥청망청한 연산군. 충신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매일 술자리를 가지며 놀기를 즐겨했던 연산군. 연산군이 바로 찾던 곳이 경회루라고 합니다. 경복궁 내에 있는 수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정전은 세종대왕 때 여기를 뭘로? 지편전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 지편전에서 항문의 꽃을 피우기도 했죠. 여러분들 이 일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세종은 지편전에 밤늦도록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있는지 내관에게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내관은 신숙주가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세종은 조용히 지편전으로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잠이 든 신숙주에게 덮어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경복궁. 세종대왕과 많이 연관이 있네요. 세조 때에는 사정전에서 사육신을 처벌하기도 했고 문종 때에는 자선당에서 왕이 되기 위한 공부도 했고 명성황후 때는 청건궁에서 일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어땠나요? 고종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힘은 매우 약했어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면서 약해진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복궁을 다시 크게 짓기로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나고 공사가 지연되자 백성들과 신하들의 원망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중건된 경복궁은 330동 7225칸으로 법궁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육조거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나랏일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육조거리. 이제 경복궁 안은 여러분들 조금 보았고 경복궁이 만들어졌을 때 모습은 아니지만 제1 궁궐다운 웅장함이 보였죠. 광화문 앞, 여기가 바로 광화문인데 광화문 앞은 예전에는 육조거리였다고 해요. 광화문을 나와 처음으로 만나는 거리를 육조거리라고 한 것은 육조와 한성부 주요 관청이 길 양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청이 다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궁궐과 가장 가까운 곳인 바로 정문 앞에 관청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쪽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기로소가 있고 서쪽으로는 예조, 중추부, 사헌부, 병부, 병조, 형조, 그리고 공조들이 줄지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 가면 근전전을 지키는 동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현무, 청룡, 백호, 주작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경복궁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은 밤낮 없이 근정전을 지키는 동물이 있었어요. 근정전 월대에는 동서남북 수호신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나타내는 석상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개와 돼지를 뺀 12지신을 나타내는 동물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용은 바로 청룡. 청룡이 대신에 12지상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수라고 불리는 상상 속의 동물도 조각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물은 왕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궁궐, 바로 창덕궁이라고 해요. 창덕궁이 처음 지어졌을 땐 정말 소박했대요. 그때는 법궁인 경복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조선 초기에 임금들은 이곳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타버리자 광해군이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시 짓게 했대요. 그 이후로는 경복궁이 다시 지어지기 전까지 창덕궁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들이 거쳐야 했던 궁궐이 되었어요. 그런데 창덕궁에는 유독 화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는 물론이고 인조반정 때, 또 순종 때도 화재를 입어 다시 지어졌죠. 이런 순환을 겪었지만 창덕궁은 조선시대 궁궐 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특히 창덕궁은 주변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창덕궁 가운데 왕의 생활 공간인 여기가 바로 희정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습,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불규칙하게 지어져 있는 창덕궁. 조선의 5궁궐 가운데 가장 많은 왕들이 살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창덕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산책해보면 좋겠네요. 왕이 되었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 창덕궁에서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영조는 선정전에서 탕평책 포부를 밝혔고 또 인정문을 지나 왕위에 오르기도 했고 개화당은 간언물에서 3일 천하를 끝내기도 했네요. 이건 뭘까요?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줄게요. 개화당인데요. 상정각 뒤편에 있는 관문로는 왕이 신하들과 토론을 하거나 왕세자가 학문을 배우던 장소였대요. 그리고 이곳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꿈꾸었던 곳이기도 하죠. 일본의 지지를 받던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 개화당은 갑신정변을 일으키지만 창경궁 관무런에서 청나라 군사의 공격을 받고 3일 만에 정변을 끝내고 말아요. 갑신정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고종 21년에 개화당이 명성황후 일파를 몰아내고 혁신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랍니다.
정조, 순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창경궁. 왕실의 효심을 담은 궁궐, 창경궁 이야기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조선을 세울 때 건국 기념으로 아까 어떤 것을 기린다고 했죠? 네, 유교. 건국 기념으로 유교의 뜻을 잘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자리에는 원래 세종이 아버지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었던 수강궁이 있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성종에게는 모셔야 할 어른들이 많았어요. 바로 세조의 부인이면서 자신의 할머니인 정의왕후, 작은 어머니 안순왕후, 친어머니 수혜왕후 등 3명의 대비들이 있었어요. 이 대비들은 모두 창덕궁에 모시려고 하니 대비전이 모자랐죠. 그래서 성종은 창덕궁 옆에 있는 수강궁에 새로이 궁궐을 지었어요. 이처럼 창경궁은 궁중의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곳이에요. 하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정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과 더불어 독립적인 궁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경궁도 일제강점기는 피해갈 수 없었어요. 궁궐에서 일개 공원인 창경원이 되어버렸죠. 다행히 1983년에 원래 이름을 찾았고 복원 작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제 모습을 찾을 창경궁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아, 잠깐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통명전이라고 써있어요. 왕비가 머무르는 곳 통명전. 통명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창경궁에 있는 내전 건물 중에 유일하게 월대가 있대요. 이것은 통명전이 중요한 건물임을 의미하죠. 통명전이 중요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통명전 앞에 깔려있는 박석이래요. 박석은 정전처럼 나라의 큰 연회나 행사가 치러지는 건물 앞에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통명전 뒤에는 화단을 계단처럼 꾸민 화계가 있고 좁은 공간에 화단을 만들면서 우리 조상들은 땅을 깎아내지 않고 흙을 채워 계단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려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는 장치랍니다. 창경궁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사도세자가 문전전 앞들에서 죽고 인주는 양화당에서 치욕을 맞게 되고 또 소현세자는 환경전에서 죽음을 맞고 명성황후는 명전전에서 가짜 장례에 치르고 영조는 홍화문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도세자는 경춘정에서 용꿈을 꾸기도 했고 정조는 영춘론에게 개혁정치를 꿈꾸다 죽게 됐고 장희빈은 통명전 근처에서 나쁜 물건을 묻기도 했대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창경원, 동물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동물들을 구경할 수가 있었죠. 궁궐에서 공원으로 바뀌게 된 건 누구 때문에요? 일본 때문에요. 아름다운 궁궐이 일본 사람들로 인해서 창경원, 공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꾸민 궁궐, 우리 덕수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고종이 경운궁, 단시에 덕수궁이라고 불렸던 이 안에 근대적인 건물을 세운 이유는 대한제국이 근대국가가 되기를 바라서였다고 합니다. 여기 덕수궁은 세조의 큰 손자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대요.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 갔다 돌아온 선조가 이 집에서 임시로 묵었는데 그때 이곳을 정릉동 행궁으로 꾸몄죠. 그러나 이곳은 왕실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그렇다고 금방 궁궐을 크게 지을 수 없어서 정릉동,
지금의 정릉 일대 행궁 주변에 있는 집들을 궁 안으로 포함시켜 궁궐의 규모를 넓혀 나갔다고 해요. 행궁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지금의 정동 1번지를 거의 차지하게 되었고, 그 뒤 광해군은 창덕궁의 중건이 완성되자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대요. 그 뒤로 경운궁은 오랜 세월 동안 왕이 머물지 않는 궁궐이 되었어요. 경운궁에 다시 왕이 살게 된 건 바로 고종 때예요. 명성황후를 잃은 고종은 원래 경복궁에 살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잠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요. 그 뒤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겨, 그리고 이곳에서 근대 국가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대한제국의 문을 열죠. 황제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고종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를 올랐을 때 경운궁 대신 창덕궁을 선택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고종이 살고 있는 경운궁에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있는 덕수라는 이름을 지어 올렸어요. 이때부터 고종이 머물던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이 바뀌게 된 일례로 들려드렸어요. 덕수궁의 건물은 전통 건축물과 서양식 건축물이 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궁궐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새롭기는 하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서 어떤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덕수궁은 개인의 집을 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건물들의 위치가 궁궐의 규칙에 맞지 않고, 덕수궁의 또 다른 특징은 덕수궁이 대한제국 때 쓰인 궁궐 때문에 서양식 건물이 많다는 거고, 로코코 양식을 빌려 외국인이 지은 석조전이나 철제 난간을 갖춘 정관원 등 서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이처럼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덕수궁은 전통적인 우리의 건축과 서양식 건축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덕수궁. 덕수궁에 돌담길 사연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덕수궁에서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세요. 자, 위풍당당했던 조선의 3대 궁궐 중 하나, 경희궁. 이제 조선의 마지막 궁궐을 한번 볼게요. 경희궁이 조선의 5궁궐 가운데 가장 늦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경희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1980년대 발굴 조사를 통해 흥화문, 승전전, 태령전, 자정전, 서암 등 경희궁의 일부가 겨우 복원되었죠. 하지만 예전 경희궁은 경복궁, 창덕궁과 더불어 조선의 3대 궁궐이라고 할 만큼 웅장했어요.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3대 궁궐. 경희궁은 원래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이휘의 집이었는데 왕의 바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광해군이 이곳에 경희궁을 지었대요. 그 뒤 효종부터 철종에 이르는 10명의 왕이 경희궁에서 지내며 나란 일을 보았죠. 경희궁은 창건 당시 경덕궁이라고 불렸어요. 그 이름은 영조가 경희궁으로 바꾸고 제2기간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낼 만큼 경희궁을 아꼈죠. 이렇듯 경희궁은 280여 년 동안 서걸로 있으면서 동궐인 창덕궁, 창경궁과 더불어 조선의 양대 궁궐 자리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희궁을 보면 원래의 모습은 짐작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나마 복원 작업을 통해 몇몇 건물들이 다시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승전전. 경희궁의 정전으로 국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거나 궁중 연회, 사신 접대 등 공식 행사가 행해진 곳이 바로 승전전입니다. 서궐 도안이라는 곳을 보면 경희궁이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던 궁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웅장했던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일제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에이, 나쁜 XX! 이곳 경희궁에선 광해군, 정조, 숙조, 인조, 고종, 경종, 영조에 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책을 통해 알아보세요. 조선시대 궁궐은 왕이나 왕실 가족이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었죠. 백성들은 궁궐을 보며 나라의 강성함을 느끼고 왕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졌어요. 일본은 그런 궁궐을 훼손함으로써 자신들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대요. 또 백성들에게 조선의 왕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 일제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바로 경희궁이었어요. 일제는 경희궁 안에 일본인 자녀들이 다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경희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죠. 원래 있던 건물들을 대부분 철거했고 지형이 낮은 곳은 깎아버리고 낮은 곳은 메꾸어버리는 등 철저하게 경희궁을 훼손시켰어요. 또 경희궁의 동편에 새로운 건물들을 지으면서 원래 궁궐의 모습을 대부분 망가뜨렸죠.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경희궁은 192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서걸도 안에 경희궁은 어마어마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현재 경희궁은 씁쓸함이 느껴질 정도로 옹색하게 자리 잡은 것이 어떤가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정말 아까워요. 우리 소중한 역사, 문화재. 여러분이 서울에 가게 되면 경희궁을 찾아보고 옛날의 경희궁은 어땠을지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궁궐 어땠나요? 지금까지 조선의 궁궐 이야기 잘 들어보았죠? 조선의 시작을 함께한 조선 제1의 궁궐 경복궁,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창덕궁, 조선 왕실의 효심을 보여준 창경궁, 대한제국의 역사와 함께한 덕수궁, 아픔을 간직하고 대부분 사라져버린 경희궁, 이 5개의 궁궐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궁궐이었어요. 넓은 조정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정문에서 백성들을 만났던 임금님, 왕자를 낳고 기뻐하며 왕실의 어른들에게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던 왕비, 다음 세대의 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던 세자, 자신들의 당파를 위해 논쟁을 아끼지 않았던 신하들, 밤낮 없이 궁궐의 문을 지켰던 수장문, 나랏일을 보는 임금의 건강을 챙겼던 내의원과 장금이들, 이들이 우리 궁궐과 함께 해온 사람들이에요. 궁궐 입구를 지키고 있던 커다란 나무, 연못 속의 연꽃, 왕이 오르는 돌계단의 답도와 서수, 광화문의 해치상, 처마 밑에 처있는 그물인 부시, 건물 지붕에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잡상 등 궁궐 안에는 각기 저마다의 의미와 상징을 지닌 많은 장식물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느낄 수 있죠. 이렇듯 조선의 궁궐은 우리의 역사 속으로 여행하게 해줍니다. 궁궐을 돌아보면 그곳에 숨어 있는 500년이라는 조선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칫 그런 시간들은 너무 오래전이라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유산이죠. 과거의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날의 우리가 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것을 알게 되면 조선의 궁궐은 과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살아있는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될 거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 어때요?
서울 부모님과 함께 탐방해보는 거 여러분들의 올해 지켜야 할 목록에 한번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선생님 조금 가져줄게요. 정전, 궁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조회를 하거나 주인식이나 대례 등의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공식적인 장소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정전이라고 해요. 경복궁에는 근정전, 창덕궁에는 인정전, 창경궁에는 명전정, 덕수궁에는 중화전, 그리고 마지막 경희궁에는 숭전전이 있다고 합니다. 침전 한번 볼게요. 왕과 왕비가 침실로 쓰던 방이 있는 건물이에요. 경복궁에는 강령전과 교태전, 그리고 창덕궁에는 희정당과 대조전, 창경궁에는 환경전과 통명전, 덕수궁에는 함령전과 경희궁에는 융복전과 또 회상전이 침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덕수궁에는 왕비의 침전이 없었고 경희궁의 침전은 지금은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해요. 건물에는 동궁, 동궁전이라고도 하는데요. 황태자 또는 왕세자들이 거처하는 건물을 말해요. 궁궐한 동쪽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명칭이 붙었는데 건물을 동쪽에 둔 이유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과 같이 관련이 깊다고 해요. 황태자, 왕세자는 다음 황이나 왕위를 이어야 하는 인물이거든요. 동궁이라는 말은 이들이 거처하는 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동궁으로 쓰던 건물은 현재 경복궁의 자선당만 남아있어요. 이 자선당은 바로 동궁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네요. 지금 보이는 건 편전이에요. 편전은 왕이 나란 일을 하던 사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경복궁에는 사정전, 창덕궁에는 선정전, 창경궁에는 문정전, 덕수궁에는 측조당과 서거당, 경희궁에는 자정전이 편전에 속해요. 그중 덕수궁의 편전으로 쓰이기도 했던 서거당 어디 있을까요? 네, 서거당은 궁궐에 일반 정각과는 달리 단청이 없고 지붕에도 잡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전 대신 당이라고 붙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전이 있지만 여기엔 당이라고 붙었다는 거 좀 특이한 사항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들려줄 선생님의 이야기 궁궐의 정문. 궁궐의 정문. 궁궐에는 정문이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경복궁에는 광화문, 창덕궁에는 도남문, 창경궁에는 흥화문, 덕수궁에는 대암문, 경희궁에는 흥화문이 있죠. 그런데 덕수궁의 정문 이름만 특이하게 가운데 화자가 들어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덕수궁의 정문은 원래 정남쪽의 위나문이었는데 다시 지으면서 동쪽에 있던 대암문을 수리하고 이름도 대암문으로 고쳐 정문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역사의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마음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기분이 샘솟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와 역사의 문화는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엔 꼭 가보고 싶어.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독서록이나 아니면 연습장에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기록물들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된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